단식 투쟁을 끝내고 당 체제 정비에 나선 황교안 대표. 그러나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을 사유화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임기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교체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할 말은 많지만 당의 승리를 위해서 참겠다, 발걸음 여기까지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뜻을 접었지만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아주 높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황교안 대표가 단식으로 얻은 것은 당 사유화인가, 이렇게 비난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 후임으로 만약에 친박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국당은 탄핵 잔당이 될 것이다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친황이 친박과 박근혜 당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구축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차기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 남아있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4명입니다. 이 와중에 이분 박찬주 전 육군대장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쑥 들어간 줄 알았는데 어제 입당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자유한국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오직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당을 살리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하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조직국에서 법률 판단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도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 나온 겁니다. 우리 당이 단합해서 이제 건곤일척의 4.15 대회전을 준비해야지. 단합해서 그 얘기만 했어. 우리죠. 비공개 회의 때도 우리 단합해서 잘하자, 그런 얘기만 해.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뭐 따로 말씀하시는 다 같은 생각들이시지. 지금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이것도 자칫 그 쇼로 비춰지기가 쉽죠. 결국은 이제 뭐 김세현 연구원장,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제 결국 물러나게 됐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제왕적 당대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강한 우려가 듭니다. 밉든 곱든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예.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들의 대표지, 그냥 당직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임기 연장 문제를 권한이 전혀 없는 최고위에서 결정을 사실상 해버린, 이거는 국가로 치면 헌법을 무시한 거고요. 정당의 존립 기관인 당헌을 무시한 것인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의사결정의 방향이 개방적이고 확장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좀 폐쇄적이고 더 권력 권한이 이제 집중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좀 우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영걸 대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예. 뭐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8일 했잖아요. 8일하고 성경책도 같이 많이 읽었대요. 보기 드물게 제대로 했죠. 그렇죠. 단식을. 제대로 정통 단식, 단식의 정석, 뭐 이렇게 해서 힘들게 8일 굶어서
야구로 말하면 1루까지 겨우 몸에 맞는 볼로 갔거든요. 예. 근데 헛스윙해가지고 그걸 다 지금 날리고 있어요. 아하. 그 단식으로 힘들게 푼돈 벌어가지고 예. 이번 인사로 다 날린 거 아니냐. 그래서 단식할 때 성경책 읽어보면 예. 성경책이 예수 말이 대충 낮은 곳으로 가고 마음 비우고 다 이런 얘기만 있잖아요. 예. 근데 단식하면서 마음을 너무 채우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김세연 국회의원도 불출마 선언하고 했는데 그랬으면은 그 여의도 연구원장은 좀 한다고 했으면 그 왜 그만두게 하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일괄 사퇴라고 사표 받아서 김세연하고 중요한 사람만 7사람만 또 사표를 싹 받았어요. 그러니까 꼼수 사퇴죠. 예. 그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회기가 이달 10일이면 끝납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가장 큰 패스트트랙 큰 전투를 앞두고 있잖아요. 전투 앞두고 물 건너가는데 배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배를 타고 건너야 될지 그것도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아직도 상명하복 그런 문화, 이 정당 정치는 상명하복 갖고 안 되거든요. 예, 자기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리더는. 근데 그 단식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읍참마속이라고. 예. 읍참마속이 제갈공명이 사마이한테 전쟁 지니까 홧김에 마속 울면서 자른 거잖아요. 네. 자기는 폼 잡으면서. 그래서 졌어요. 나중에 제갈량이 사마이한테. 제가 보기에는 리더는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지금 살신성인하고 멸사번공하고 육참골단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제가 보기에는 당내 분란이 이거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읍참마속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제갈량이 마속을 참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랑했으면은 그 장수 자리 맡기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옆에서 눈물을 예. 흘리면서. 근데 자기 이번에는 옆에서, 누구와 마속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속 울면서 같은데요. 잘랐을까요? 울지는 않고 그냥 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읍참이 아니죠? 예, 그것도 일주일도 안 남아서 잘라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리더십이 좀 약해 보인다. 이런 식이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참마속인가? 우참 마속. 그런데 김영주 의원,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텐트 안에서 소리치는 얘기 우리가 다 들었는데 기자들도 다 들었는데 나오면서 나는 단합 얘기만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저런 분위기들이 중진들한테 좀 있을 거예요. 걱정하는 분위기가. 실제로 보면은 뭐 특히 중천권 의원들의 심기라고 하는 것이 다음 선거의 승패에 굉장히 많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저거야말로 굉장히 세련된 플레이죠. 할 얘기를 다 하고 또 밖에서 자기가 이게 정치적으로 할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속으로는 정말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사실은 초보에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를 잘 모신다고 모셨고 열심히 뒷받침한다고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달려왔는데 경쟁한다고 자른 느낌. 그런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씁쓸함 속에서 어쨌든 억지로라도 뭐 다 큰 말하자면 패스트트랙 전국 또 총선 앞두고 뭐 자기 스스로 다 잡아가는 오히려 아까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단식한 사람이 가진 마음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항상 황교안 대표 하는 거 잘했다고 얘기하시죠? 항상 이제까지 대다수 그랬죠. 예. 이번에는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법적으로부터 보면 일단 이게 당헌 당규 해석에 저는 좀 의문이 있다 봐요. 과연 이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고유 권한이 아닌가? 의원총회에서 이게 원내대표 뽑고 해임이든 연장이든 고유 권한인데 이걸 이게 왜 최고위 의결로 하는가? 물론 이제 그 당대표가 소집 권한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마치 이게 연장 안 할 권한까지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당헌 당규에 저는 위배 문제는 없는가? 이 문제를 이게 첫 번째 절차적 정당성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고요. 이건 앞으로 이게 좀 분명하게 개정을 하든지
좀 이게 문제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예. 일단 당은 당규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제 뭐 지금 후보들이요. 한 4명 정도 4팀이 나왔죠. 네. 근데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이게 더 나은 후보인가? 이런 제 개인적인 의문이 들어요. 네. 호불호를 떠나서.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에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영남이나 친박 색채가 더 강해지면 아주 이게 문제가 있다. 특히 영남은요. 좀 이게 너무 지역으로 치우치고 또 이게 친박도 너무 계보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이런 게 대안이 있는가. 이걸 두 번째 제가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라도 황교안 대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황심이 작용해서 뭐 이게 누굴 했다. 당선돼도 문제고 당선 안 되면 이게 더 문제죠. 당선 안 되면 황심이 작용해도 안 되면 이미 리더십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황심이 작용해가 누가 되더라도 그럼 이게 다른 낙선할 후보들이 승복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황교안 대표는 철저하게 엄정 중립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맡게 된다. 이 세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뭐 자유한국당에서 요즘 황제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그 황자를 한자를 다르게 쓰더라고요. 네, 한자를 다르게 써서 예. 마치 황제 같다 이런 의미에서 황제 리더십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황당 하는데, 대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앞뒤 맥락을 좀 보면은요 단식할 때 어떤 생각을 황교안 대표가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물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게 지소미아라든가 아니면 선거법, 공수처법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단식을 시작했지만 단식하기 직전 상황에서 사람들이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당이 막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당에서 중진 용태론도 나오고 김세현 의원이 이거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을 때 단식에 딱 들어갔고요. 단식 끝나자마자 아니 다 끝나기도 전에 당직자들이 전부 사표 내고 그 참 희한하게도 4시간 만에 당직자 인선을 새로 싹 해버렸어요. 그건 단식 끝나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직후죠. 예, 예. 예. 그러니까 4시간 만에 인선을 싹 했어요. 그러면 4시간 동안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미리 뭐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단식할 때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의 재심을 묻는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한 직후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직 연장 재신임 묻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결국 이것도 리더십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 예.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권력을 나누기 싫다. 그러니까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근데 권력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제 리더십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담 전문가 최수영 교수는 사자성어로 준비했습니까? 네, 예. 오늘은 제가 동공이곡이다. 동공이곡. 같은 악공끼리라도 예. 곡조는 다르게 연주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같은 악공이 두 분이 같은 악공 맞아요. 예.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애국심을 이야기하는 보수 정당의 두 축이었죠. 예. 근데 왜 곡조를 달리했을까? 그게 주도권 다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의 갈등을 놓고 보면 저도 이제 그 후배 언론인들한테 이렇게 취재를 가끔 해보면은 두 가지가 꼭 나오더라고요. 네. 사전 보고 여부, 그다음에 행사장에 누가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지난 10달 동안 황교안 대표가 2월에 취임했으니 지금이 꼭 12월이니까 10달이 지났는데 그 10달 동안 이것이 오면서 과연 저는 이 같은 악공끼리 이렇게 연주를 달리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는 한 악공이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사실 황 대표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해줬기 때문에 전 드리지 않겠고 이 상황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마음은 아팠겠으나 이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통 큰 포용력은 제가 한마디 꼭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눈앞에 둔 적전 분열 상황에서 자신이 여기 당대표의 리더십에 딱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는 그나마 보수 정당의 품격을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버릴 때 칭찬을 많이 들어요. 예. 김한규 변호사. 네. 저는 이게 읍참 마속이 아니라 그냥 읍참 미운털 한 거 아닌가. 예. 나경원 의원도 의원이지만 최근 그 한국당의 국민들한테 특히 중도층 사람 국민들한테 좀 약간 관심을 끈 것은 김세현 의원이 본인을 내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예. 사실 출마했으면 다 4선까지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김 의원이 분명히 자기를 던지는 모습과 더불어서 내년 총선까지는 이 공명정대하게 선거 관리하겠다 해서 여의도 연구원장은 좀 유지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굳이 내치는 모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당직자를 본인 측근들을 계속 관리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데
김용우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또 전처 책임지는 모습 이런 맛을 좀 경청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도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좀 황교안 대표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내 분란의 새로운 또 불씨가 된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 그 파장을 짚어봤는데요. 이 와중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 다시 슬그머니 입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인재 영입 1호로 추진을 했었죠. 그랬다가 본인의 삼천교육대 발언 논란 있으면서 영입 발표가 보류됐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좀 들어보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한국당에 꽃가마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요. 저는 오히려 험지에 가서 의석 하나를 더 얻어가지고 한국당의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당입니다. 근데 지금 인재 영입에서 아예 배제가 되면 지역구고 뭐고 출마가 좀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그것은 인재 영입이라는 행사가 없을 뿐이지. 예. 제가 정상적으로 입당을 해서 경선을 통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데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는 거죠. 어차피. 예. 지난번에 박찬주 전 대장 물러날 때는 이제 끝났나 했는데 본인은 다시 입당 신청했다는 것은 이대로 한번 다시 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이 상황하고 같이 결합시켜 보면 황교안 체제가 더 공교화되고 예. 황교안 대표가 한 번도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영입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초창기에는 아마 비례대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은 어쨌든 천안 지역이든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자체가 비례대표는 아예 안 하겠다는 정당이니까 예. 지역구를 선언하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황교안 대표가 나 정도는 지켜줄 것이라는 예.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 최수영 교수는요? 저는 한마디로 군인 정신 대 민심 인지 감수성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정신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한 길 가겠다고 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심 인지를 하는 감수성은 어디에 가 있는지 예. 저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윤영걸 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 정치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입당해서 예. 경선 과정을 거쳐서 예. 공천 받아서 출마하는 거야 예. 그건 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국민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지난번에 갑질 사건 있는 거를 해명한다고 기자회견을 갑자기 느닷없이 했어요. 예. 기자회견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해서 본전을 못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 기자회견에서 저 망한 케이스다. 거기서 삼천교육대 보내야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앞으로도 그런 공감 능력 없는 행동을 네. 할까 그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정치 문화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군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했으면 참 군인으로 남는 것 더 명예로운 일 아닐까요? 돈, 명예, 권력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불행이죠.